옥내 소화전 설비와 공업용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조에서 소화용수로 유용한 수량을 구하시오. 단 수조의 단면적은 3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P1이 옥내 소화전 펌프고요. P2가 이제 공업용수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저수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후드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소화용수로 유용한 수량, 즉 유효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유효 수량. 그럼 유효 수량이라는 것이 어디냐? 지금 여기 첫 번째 위에 있는 후드 밸브가 이제 공업용수 용도의 후드 밸브고요. 요 아래에 있는 후드 밸브는 옥내 소화전 용도의 후드 밸브입니다. 그때 유효 수량은 바로 이 후드 밸브 사이, 여기죠. 이 후드 밸브와 이 후드 밸브의 사이에 있는 이 물의 양이 바로 유효 수량이 되는 거죠. 유효 수량. 그래서 이 유효 수량을 구할 때는 이 수조의 단면적에다가 이 높이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는 뭐냐? 바로 두 개의 후드 밸브 있죠? 후드 밸브 사이의 간격. 그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수조의 단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가 바로 두 후드 밸브 사이의 간격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수량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효 수량은 자, 수조의 단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3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자, 후드 밸브의 간격, 높이차. 지금 여기 4m죠? 여기는 P1은 4m고요. 그리고 공업용수는 3m예요. 높이차는 1m만큼의 높이차가 생기는 거죠. 식을 쓰면 4-3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유효 수량은 33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유효 수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물올림 장치의 감수 경보 장치가 작동하였다. 물올림 장치의 감수 경보가 울리는 경우에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이 설비는 전기적인 원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감수 경보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물이 이제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경보 장치가 감수 경보 장치라고 되는데, 그때 감수 경보 장치가 작동했을 때 그때 그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급수 밸브의 차단입니다. 급수 밸브의 차단. 그러니까 급수 밸브 같은 경우는 급수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인데 그 밸브를 차단시키면 어때요? 물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수 경보 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동 급수 장치의 고장.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 장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지 않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물 올림 장치의 배수 밸브의 개방. 자, 배수 밸브가 개방됐다? 그러면 배수 밸브는 이 물을 빼는 부분, 그죠? 물이 빠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물이 빠지는 부분이 밸브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물이 빠져서 감수 경보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드 밸브의 고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올림 장치의 감수 경보 장치가 울리게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 밸브의 차단, 자동 급수 장치의 고장, 그다음 물 올림 장치의 배수 밸브의 개방, 그리고 후드 밸브의 고장. 그래서 4가지 중에서 3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에는 유량계에 의한 측정 방법과 압력계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다. 그림과 같이 압력계에 의한 방법으로 유량을 측정할 때 1차 측 압력계가 0.6MPa, 2차 측 압력계가 0.5MPa이다. 성능 시험 배관 구경은 65mm, 오리피스 구경 25mm, 오리피스 개수 0.65, 물의 비중량 9780 뉴턴 퍼 세제곱미터일 때 유량은 몇 리터 퍼 미닛인가? 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량을, 자, 이 성능 시험 배관에서 유량을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유량을 구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유량계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압력계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계, 여기 보시면 P1, P2라는 두 개의 압력계가 있죠. 압력계에 의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압력계에 의한 측정 방법에서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유량 구하는 공식. 자, Q는 C 곱하기 루트 1-m 제곱 분의 A2고요. 그리고 자, 루트 2 곱하기 자, G 곱하기 여기는 감마 분의 P1 마이너스 P2. 네,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압력계에 의한 유량을 측정하는 공식,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유량 Q는 C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오리피스 개수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M이라고 하는 값은 계급인데, 자, M은 자, A1분의 A2예요. A1분의 A2.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석류시험 배관의 구경, 이게 A1, 오리피스 구경이 25mm, 이게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 개구 B를 먼저 구해볼게요. 개구 B. 자, 그러면 자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시험 배관의 구경이 65mm니까 0.065m가 되겠죠. 자, 이거 제곱이고요. 자, 분의 A2는 자, 지금 오리피스의 구경이 25mm예요. 오리피스.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0.025의 자,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개구비는 얼마 나오냐? 0.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M 값에 0.15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0.15.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자, 오리피스 개수가 0.65죠. 0.65. 0.65 곱하기 자, 루트 1 마이너스 자, M 값이 0.15니까 0.15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A2예요. 오리피스의 면적이죠. 단면적.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02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A1이 아니고 A2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그죠? 중력 가속도니까 9.8이고요. 9.8. 자, 곱하기 자, 지금 감마는 물의 비중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비중량이 9,800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9,780으로 나왔으니까 9,780을 대입하셔야 돼요. 자, 분해. 자, P1 마이너스 P2. P1. 지금 P1이 0.6 메가파스칼이죠? 0.6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를 키로 0.6이니까 자 보세요. 0.6 곱하기 메가는 10의 6승이죠? 네?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10의 자, 6승 마이너스 그리고 P2는 0.5 메가파스칼이니까 0.5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5686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그때 이제 단위가 뭐냐?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나옵니다. 유량의 단위가.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리터 퍼 미닛 LPM으로 물어봤죠? LPM.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요게 이제 뭐야 이게? 이게 바로 리터인 거죠. 리터. 그죠? 이게 리터입니다. 리터. 그리고 여기는 세크. 자, 이거를 분으로 바꿔야 돼요.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준다? 60초를 곱해주는 거죠. 왜? 1분이 60초니까. 이렇게. 그죠? 60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74.12 정도 나오네요. 274.12가 되고요. 단위는 리터 퍼 미닛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74.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무소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 축전지실에 전력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 안전 기준과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실이 있죠. 전기실이 있고요. 그다음 발전기실, 축전지실이 있는데, 자,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자동 폐쇄 장치가 있고 없고, 자, 유무입니다. 자동 폐쇄 장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 없죠? 그리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럼 자동 폐쇄 장치가 있으면 이제 개구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개구부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보시면 이제 소화 설비는 고압식으로 천장 높이는 3m라고 했고요. 가스 용기 한 본당 충전량은 50kg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각 방호구역별로 최소 소요 약재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했죠? 자, 전역 방출 방식이면서 전기실, 발전기실, 축전기실. 이 세 개의 방호구역은 전부 다 전기 설비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전기 설비와. 그래서 이게 그 최적당 소화 약재량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자,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 얼마냐? 1.3kg이 되는 거예요. 1.3kg.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3kg이고요. 저 아래 보시면 방호구역의 계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산출한 양의 계구부 면적 1제곱미터당 10kg을 가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구부 가산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면적당 10kg이다라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kg, 10kg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전기실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실이에요. 자, 전기실의 소요 약재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방호구역의 최적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전기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5m, 세로가 8m, 그리고 높이는 전부 다 3m입니다. 그러면 방호구역의 최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자,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예, 최적당 1.3kg을 곱해주는 거죠. 1.3kg이에요. 최적당. 자, 그런데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구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은 156k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56kg. 자, 그 다음 발전기실 볼게요. 발전기실. 자, 발전기실의 자, 소요 약재량을 구해보면 자, 일단 방호구역의 최적은 가로가 4m, 세로가 5m, 높이가 3m라고 했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자, 높이 이제 방호구역의 최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최적당 1.3kg을 곱해주는 거죠. 최적당 1.3kg 곱해주는데 지금 여기서 발전기실 같은 경우는 자동 폐쇄 장치가 없잖아요. 자, 없기 때문에 계구부를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구부. 그런데 계구부의 면적이 지금 가로 2m, 세로 1m죠. 그래서 계구부의 면적은 2 곱하기 1. 자,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계구부의 가산량을 곱해주는 거죠. 얼마? 10kg을. 면적당 10kg. 그러면 발전기실의 약재량은 98kg이 나오네요. 98kg.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축전지실. 자, 축전지실도 구해보면, 자, Q는, 자, 가로가 5m고 세로가 6m예요. 그러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방호구역의 최적이고요. 자, 여기도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1.3kg을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 자동 폐쇄 장치가 없죠. 없기 때문에 또 계구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구부의 면적은 3 곱하기 1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계구부의 가산량이 예, 면적당 10kg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축전지실의 그 소요 약재량은 147kg이 나옵니다. 147kg.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약재량을 자, 구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자, 각 실에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본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가스 용기의 병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에서 각 방호 구역별로 약재량을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스 용기 한 본당 충전량이 50kg 이렇게 해서 50kg. 그러면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약재량이
그 가스 용기 수가 자, 어떻게 되냐? 지금 156kg이죠? 약재량이. 그럼 156kg을 자,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가스 용기 충전량이 50kg이니까. 그래서 50kg으로 자, 나눠줍니다. 50kg. 자, 그러면 이 값은 3.12가 나오고요. 절상해서 이건 4본. 예, 그래서 전기실은 4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저장 용기, 가스 용기의 그 본수는, 자, 지금 약재량이 98kg이죠? 98kg 나누기 50kg.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은 1.96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예, 2본, 2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실은, 지금 약재량이 147kg이고요. 자, 50kg으로 나눠주면, 자, 이 값이 2.94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예, 3본이 되는 겁니다. 3본. 이렇게 해서, 예, 그 가스 용기의 이제 본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자,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본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3개의 방호구역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실은 4본, 발전기실은 2본, 축전지실은 3본 나왔죠? 그러면,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본수는 요 3개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되는 거죠. 많은 것. 그래서 몇 본이다? 4본. 집합장치에 필요한 가스 용기의 본수는 4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기실의 선택 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은 몇 kg/s인가?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이쪽에 와서, 전기실의 선택 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선택 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지금 가스 용기 한 본당 저장량이 얼마였어요? 50kg이었죠? 자, 50kg이었고요. 지금 전기실 같은 경우는 가스 용기가 몇 본이 필요했어요? 바로 4본이 필요했죠? 4본. 자,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자, 무엇으로 나눠주냐? 지금 선택 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kg/s죠. kg/s. 그럼 여기 분자가 kg이고, 그럼 분모가 단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세크. 시간이에요, 시간. 자, 어떤 시간이냐? 바로 방사 시간입니다. 방사 시간.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고압식. 자, 고압식이면서 이게 심보 화재이기 때문에, 그죠? 심보 화재이기 때문에 몇 분이다? 7분 이내에 방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심부니까. 그래서 7분 이내니까 420초가 되는 겁니다. 420초.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 화재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가 되는 거고요. 심부 화재는 7분 이내인 거죠. 그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분은 초로 바꾸면 420초니까 42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0.48 나옵니다. 48 kg/s.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밸브 개폐 직후의 유량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로 15m, 세로 10m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3가지 조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포 원액은 수성막포 3%를 사용하며 헤드는 포 헤드를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펌프의 전 양정은 35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효율은 65%이며 전동기 전달 개수는 1.1이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포 수용액량을 구하시오. 포 수용액, 그죠? 자, 포 수용액이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식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포 수용액량은 지금 이 면적, 액표면적에다가 자, 보세요. 액표면적에다가 소화 약재량 곱하기 방사 시간 곱하기 농도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소화 약재량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Q1. 자, Q1의 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참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방사량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했죠. 예, 그럼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화 약재가 바로 수성 막포 3%라고 했죠. 수성 막포.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당 방사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리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1에다가 6.5리터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면적은 가로가 15m, 세로가 10m이기 때문에 15 곱하기 10 이거의 제곱미터죠. 그리고 Q1은 얼마 나왔어요? 아까 6.5리터가 나왔죠? 6.5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 방사 시간이 몇 분이에요? 방사 시간은 바로 10분이죠, 10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0분이고요. 자, 그리고 농도. 자, 이거는 수용액. 자, 포수용액이기 때문에 100% 농도가 1인 거죠,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 이게 9,750이 나와요. 9,750. 단위는 리터죠. 리터.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9.75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포수용액 양을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포원액의 최소 소요량을 구하시오. 포원액입니다. 원액. 자, 포원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 포수용액 구하는 식 중에서 뭐만 바뀌면 돼요? 바로 여기는 농도만. 그죠? 농도의 값만 바뀌면 되는 거죠. 농도만. 그렇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Q는 똑같죠? 15 곱하기 10의 제곱미터 곱하기 6.5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이고요. 자, 곱하기 10분. 그리고 농도가 수성막포 3%라고 했으니까 0.0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0.03.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292.5가 나옵니다. 292.5리터. 그렇죠?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리터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리터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펌프의 최소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자, 펌프의 동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구할게요. 자, 동력. P는 타분의 0.163 QHK. 그래서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죠. 자,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이제 펌프의 효율은 65%니까 0.65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0.163 곱하기 토출량. 자, 얼마예요? 이 토출량이 들어가는 거는 바로 포수용액의 양이 들어가면 돼요. 자,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 요게 나왔죠, 이거 9.75 세제곱미터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잖아요. 그죠? 세제곱미터 퍼 미닛. 근데 아까 포수용액 구했을 때 얼마 나왔었냐면 9.75 세제곱미터가 나왔죠? 근데 여기가 지금 분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방사량을, 포수용액 양을 방사 시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얼마냐? 얼마가 돼요? 10으로 나눠주면 0.9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입할 때는 0.975가 되고요. 단위를 쓰자면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 되는 거예요, 미닛.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이만큼이 방사되는 거니까요. 그죠? 10분 동안. 그럼 1분으로 따지면 이걸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0.975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곱하기. 자, 전향정이 35m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달 개수가 1.1이에요. 1.1.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펌프의 최소 소요 동력은 대략 9.4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력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층 규모의 건축물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층별 기준 개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 자, 보세요. 지금 이 건축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은 20층이에요, 20층. 20층 규모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를 나타내주는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표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장소별로 자, 기준 개수가 나와 있는데 저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는 자,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바로 30개죠. 30개. 그래서 1번 문항의 정답. 1번 문항. 자, 뭐예요?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의 층별 기준 개수는 몇 개다? 바로 30개가 되는 거죠. 30개. 자, 2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요구되는 최소 유효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자, 수원의 양을 구하래요. 자, 보세요. 자, Q는 자, N 곱하기 자,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바로 1.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N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인데 아까 1번에서 구했죠. 몇 개? 30개. 그래서 이 N에다 30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30개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48이 나오죠. 48. 자, 세제곱미터고요. 자, 그 다음 3번. 소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예,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토출량은 N 곱하기 바로 분당 80리터 이상이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자, N도 마찬가지로 30개를 대입하시면 돼요. 30개. 자, 30개 곱하기 80리터 per minute. 자, 그러면 2400리터 per minute이 나옵니다. 그죠? 예, 펌프의 토출량 2400 나왔고요. 자, 그 다음 4번. 소화 펌프의 전향정은 60m, 전동기 효율 60%, 전달계수 1.2일 때 필요한 소화 펌프의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예, 펌프의 동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P는 이타분의 0.163 QHK. 그죠? 예,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펌프의 효율, 전동기의 효율이 60%라고 했으니까 0.62 들어가고요. 0.163 곱하기 자,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인데 자, 이게 얼마 나왔어요? 2400 LPM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 토출량의 단위가 뭐예요? 토출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minute이죠, 미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2.4가 들어오는 거죠. 2.4. 그죠? 곱하기 그 다음 전 양정이 60m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전달 개수가 1.2래요. 1.2.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해 주시면 이제 펌프의 동력, 소요 동력은 자, 대략 46.94가 나오네요. 46.94 kW. 자, 이렇게 해서 예, 펌프의 최소 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4m, 세로 24m인 정사각형 형태의 12층 건물이 있다. 이 실의 내부에는 기둥이 없고 실내 상부는 반자로 고르게 마감되어 있다. 이 실내는 내화 구조이며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무대부, 특수 가연물, 기타 구조, 레크식 창고, 아파트는 제외하고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총 5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가능한 헤드 간의 최소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헤드 간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헤드 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냐? 바로 내화 구조라고 했죠? 자, 내화 구조인 경우는 바로 수평거리 기준 얼마예요? 내화 구조는 2.3m 이하인 거죠? 그래서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수평거리 기준 2.3m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한대요. 정방형이죠. 그래서 정방형일 때 바로 헤드 간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 자, 헤드 간의 거리 S는 2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몇 도? 45도였죠. 정방형이니까. 자, 그때 여기 그 R 값이 뭐냐 할까? 이게 바로 수평거리 기준 2.3m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R에다가 얼마? 2.3m. 네, 2.3m를 적용하시면 바로 헤드 간의 거리가 구해지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3.25m 정도가 나오네요. 3.25m. 자, 이렇게 해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은 얼마다? 3.25m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실에 설치 가능한 헤드의 이론상 최소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24m로 동일하죠. 그래서 먼저 가로변. 자, 가로변에 설치 가능한 헤드의 개수를 구해보면, 자, 지금 가로의 길이가 24m입니다. 24m를, 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이 3.25m라고 했죠? 3.25m. 그럼 3.25m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7.38 정도가 돼요. 7.38 정도 되고 절상해주면 몇 개다?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가로변의 길이와 세로변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변의 개수도 8개고요. 세로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8개겠죠. 왜? 거리가 똑같으니까 길이가. 자, 따라서 자, 헤드의 이론상 최소 개수는 몇 개냐? 8 곱하기 8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요? 그래서 64개입니다. 최소 이론 개수는 몇 개다? 64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소 토출량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토출량.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을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토출량.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3번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이다. 토출량 Q는 N 곱하기, 자,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분당 80L를 곱해주는 거죠. 분당 80L.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N의 값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요 N이 뭐예요? 바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몇 층 건물이냐면 12층 건물이에요. 12층. 그럼 12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다? 30개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뭐다?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 30개다. 이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30개.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30개 곱하기 분당 80L. 예, 곱해주시면 2,400이 나오죠. 2,400 리터 퍼 미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토출량은 분당 2,400 리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자,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수원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수원의 양. 자, 그러면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1.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6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있죠. 분당 80L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20분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건 소방대가 출동하기 위한 그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 그게 20분이에요. 그래서 80L 퍼 미닛 곱하기 20을 해주면 이게 1600L가 돼요. 그럼 이 1600L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준 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1.6. 이거인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N에다 또 얼마 대입해주냐? 이것도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입니다. 몇 개? 30개. 그래서 이쪽 계산할게요. 자, 30개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해주면 바로 4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원의 양, 최소 수원의 양은 바로 48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자, 급소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인지 구하시오. 단, 수리 계산에 의한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을 적용하며, 자,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을 적용하며, 호칭경이 아닌 배관의 내경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호칭경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한 값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수리 계산에 의한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이 얼마예요? 10m/s 이하죠. 그리고 이제 가지 배관인 경우는 6m/s 이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10m/s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관의 구경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어떤 공식이냐면은 자,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었죠. 이거.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고 유속을 곱하는 건데 이 공식을 유도해서 바로 이 D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배관의 구경 D는 루트 파이 곱하기 V분의 4 곱하기 Q가 됩니다. 네,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암기하세요. 이거는 그냥 루트 파이 V분의 4Q 아니면 이 공식을 갖다가 유도해도 되고요. 암기가 안 되면 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파이 곱하기 자, 유속 얼마라고 유속? 10m/s죠. 유속 10m/s 4 곱하기 그다음에 유량은 유량이 토출량이 얼마 나왔어요? 분당 2,400리터가 나왔죠. 분당 2,400리터. 근데 여기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 이 단위가 뭐냐? 이건 세제곱미터/s예요. 이 단위가. 근데 여기는 리터/미닛이죠. 그러니까 리터/미닛을 세제곱미터/s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2,400리터는 얼마가 돼요? 2.4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1분은 60초.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단위가 미터 단위가 나요. 미터. 이거 미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가 밀리미터로 물어봤죠? 그렇죠? 밀리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 10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1000. 왜? 1미터가 1000mm니까. 그래서 1000mm/m가 되는 거예요. 1미터가 1000mm니까. 아시겠죠? 1000을 곱한 거예요. 미리. 그러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71.36 정도가 나옵니다. 71.36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급수배관의 구경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5m, 세로 35m, 높이 7m인 전기실에 전역 방출 방식의 한론 1301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내용적은 65리터이고 충전비는 1.3이며 개구부 면적은 6제곱미터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20도씨에서 한론 1301의 비체적은 0.625 세제곱미터/kg이고 방호구역 내의 압력은 표준 대기압을 적용한다. 그리고 한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에 최소 소요 약재 저장량을 구하시오. 단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구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제 개구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게 한론 1301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약재량을 구하려면 이제 최적당 소화 약재량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 전기실이죠, 전기실. 그죠? 전기실. 자, 전기실이고요. 소화 약재가 한론 1301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방호구역 최적 1세제곱미터당 소화 약재량이 0.32kg 이상 0.64kg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약재량을 구할 때 최소 소요 약재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0.32kg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최소니까. 그죠? 그래서 0.32kg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항이 최소 소요 약재 저장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Q는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 25m, 그다음 세로가 35m, 그리고 높이가 7m죠, 7m. 그러면 자, 세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최적당 소요 약재량이 얼마였어요? 아까 0.32였죠? 0.32kg/세제곱미터. 자,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값은 1960kg이 나오네요. 1960kg. 자, 이렇게 해서 약재의 저장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번. 자, 약재 저장 용기수를 구하시오. 자, 몇 병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약재의 저장량은 구했고요. 그러면
약재 저장용기 한 병당 들어가는 충전되는 양만 알면 약재의 병수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 내용적은 65리터고 충전비가 1.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저장량은 충전량 한 병당 자, 충전량은 얼마가 나오냐? 바로 충전비가 1.3이죠. 충전비 분의 내용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65리터 이렇게. 이게 한 병당 충전량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50kg이 나와요. 50kg. 그러니까 한 병당 50kg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병수는 지금 약재량이 1960이잖아요. 1960kg이고요. 한 병당 50kg씩. 한 병당 50kg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39.2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몇 병? 40병. 그렇죠? 네, 40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자, 한론 1301의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 자, 보시면 지금 1번 조건에 비체적이 나와 있죠. 킬로그램당 0.625 세제곱미터래요. 킬로그램당.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한 병당 50kg이 들어가는데 지금 총 필요한 게 몇 병이에요? 40병. 자, 40병이니까 자, 부피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병당 50kg인데 자, 몇 병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40병이 필요한 거죠. 40병. 자, 그런데 지금 비체적이 자, 소화약재 1kg당 0.625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해주는 거죠. 0.625 그리고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체적을 곱해주는 거죠. 비체적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한론 1301의 부피는 1250이 나옵니다. 1250 단위는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한론 1301의 부피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